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너무 달라져서 너 진짜 내 친구 클레어가 맞아? 라고 물어본 적이요. 바로 그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평범한 미국 대학생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자신감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늘 신경 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1년 후 한국에서 돌아온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공항에서 처음 본 순간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외모가 단순히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말투, 몸짓, 자신감 넘치는 미소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질문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클레어가 말하길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건 바로 한국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는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자, 이제 클레어의 한국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클레어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죠.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을 듣고 저녁엔 과제를 하거나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 가는 정도가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늘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클레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해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삶의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국제교류 프로그램 설명회를 우연히 지나치게 된 겁니다.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한 포스터에 적힌 문구가 클레어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신비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녀가 아는 한국은 주로 TV 드라마나 K-팝에서 본 화려한 이미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곳에서라면 자신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클레어는 설명회를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직접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대해 설명하던 시간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안전하고 친절한 나라예요. 외국인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음식도 정말 맛있답니다. 라는 말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클레어는 곧장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된 상태였지만 마음속 한켠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몇 주 후 이메일로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클레어는 마치 세상을 얻은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클레어, 너 혼자서 괜찮겠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를 텐데. 어머니의 목소리엔 진심 어린 염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이번 기회는 제게 정말 중요해요. 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출국 당일 클레어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공항의 안내 표지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 그녀는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기숙사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에 도착하자 클레어를 맞아준 건 룸메이트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활달하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첫날부터 클레어를 캠퍼스 곳곳으로 데려가며 학교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강의동이고 저쪽이 학생회관이야. 나중에 동아리 박람회도 열리니까 구경 가봐. 지연 덕분에 클레어는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캠퍼스는 그녀에게 매일 새로운 자극을 주는 곳이었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독특한 풍경, 그리고 매일 접하는 새로운 음식들은 그녀를 설레게 했습니다. 며칠 후 클레어는 지연과 함께 동아리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부스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학생회 부스였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사람들을 맞이하던 한 남자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미소 하나만으로도 주위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지연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우리 학교에서 꽤 유명해. 민준 선배라고 하는데 학생회 회장이야. 실력도 뛰어나고 되게 친절하대. 클레어는 왠지 모르게 그의 부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보자밟게 웃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외국인 학생이세요?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에 관심 있으신가요? 그의 친절한 태도에 클레어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클레어는 민준 선배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민준 선배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작은 바람도 생겼죠. 그날 밤 클레어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상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살지 않을 거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자.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녀의 작은 용기와 노력이 점점 더 커지며 그녀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었죠. 클레어는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그녀는 지연과 동아리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학생회는 단순히 활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도 했죠. 처음 맡은 일은 간단한 행사 준비였습니다. 학생회는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간의 교류를 위해 매년 큰 행사를 주최하고 있었죠. 클레어는 포스터 디자인과 행사장 세팅을 담당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서툰 한국어는 가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클레어, 포스터 정말 예쁘다. 너 디자인 잘하는구나. 한 동료가 칭찬하자 클레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마워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녀는 작은 칭찬에도 힘을 얻어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의 빠른 생활 속도와 높은 기대치에 가끔 압도되곤 했습니다. 행사 당일 포스터와 안내문을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준비가 지연되었고 민준 선배가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클레어, 괜찮아? 시간이 좀 촉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돼.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이 모두에게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감싸준 것은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클레어에게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처음이라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정말 잘했어.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멋진 포스터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은 클레어에게 위로와 동시에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학생회 활동이 계속되면서 클레어는 민준 선배와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기고 매너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진심으로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뒤 민준 선배가 클레어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클레어, 한국 생활은 어때? 많이 힘들진 않아? 클레어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가끔은 힘들어요. 모든 게 낯설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우는 게 많아서 좋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야. 내가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더 편해질 거야. 그날 이후 클레어는 민준 선배를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멋진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클레어는 학생회 활동 외에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처음 갔을 때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사람들의 모습에 압도되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처음엔 5분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숨이 차 헐떡였지만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체육관에서 땀을 흘릴 때마다 클레어는 자신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은 그런 클레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클레어, 요즘 진짜 밝아진 것 같아. 너 운동도 하고 학생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정말 대단하다. 그녀의 말은 클레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운동과 함께 클레어는 한국의 식문화에도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엔 김치의 매운맛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한식의 매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상 가득 차려진 다양한 반찬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지연,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어? 미국에서는 한 끼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는 게 상상도 안 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건강하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 김치는 유산균이 많고 나물들은 비타민도 풍부해. 한국 음식은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데 좋은 것 같아. 이런 식단은 클레어의 몸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피부가 점점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녀는 건강해지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학생회 활동이 무르익을 때쯤 클레어는 새로운 도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로 발표를 준비하는 일이었죠. 처음엔 두려움이 컸지만 민준 선배와 지연은 그녀를 격려하며 도와줬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클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 모두 그걸 더 높이 평가할 거야. 발표 당일 그녀는 떨리는 손을 붙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 몇 번이나 실수했지만 관중석에서 보내는 따뜻한 박수 소리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마친 뒤 민준 선배는 그녀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클레어는 처음으로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클레어에게 단순한 적응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스스로를 믿게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클레어는 더 나아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며 자신감을 키워가던 어느 날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생회에서 진행한 한 교류 프로그램에서 클레어가 실수로 중요한 발표 자료를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행사 전날 밤 클레어는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하다가 중요한 데이터를 빠뜨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지금이라도 고쳐야 하는데. 그녀는 당황한 채 혼자 밤새 자료를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행사 당일 완벽히 고쳐지지 않은 자료는 결국 몇 가지 오류를 남겼고 행사 중간에 참석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클레어를 바라보던 민준 선배가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이건 우리 팀 전체의 책임입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점입니다. 민준의 차분하고 진정성 있는 대처 덕분에 상황은 어느 정도 수습되었지만 클레어는 여전히 자신을 탓했습니다. 행사 후 모두가 칭찬과 격려를 나누는 가운데 클레어는 홀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선배가 클레어를 불렀습니다. 클레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클레어는 그의 표정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분명 실수에 대해 꾸짖으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순간 클레어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준비를 더 잘했어야 했는데 민준 선배까지 이런 말씀하시면 더 힘들어요. 민준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클레어,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었어. 내가 혼자 너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던 거야. 클레어는 민준의 진심을 이해했지만 이미 자신이 오해로 화를 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민준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이런 경험들이 결국 널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야. 그 사건 이후 클레어는 자신에 대한 비난이 퍼지진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그녀는 일부 학생들이 행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에 대해 말하는 거라 오해했죠. 클레어가 준비한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던데 외국인이라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닐까? 그 말들은 그녀에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자꾸만 자신이 팀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녀를 위로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클레어, 그런 말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이 널 진심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하는 거야. 지연의 말은 클레어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이 단순한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선배가 클레어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클레어, 우리 학교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큰 행사에서 발표를 맡아줄 수 있을까? 클레어는 놀랐습니다. 저요? 선배님, 저번에도 발표에서 실수했는데.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실수 때문에 널 더 믿고 맡기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이후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내가 알거든. 클레어는 긴장했지만 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어. 그날 밤 클레어는 발표 준비를 위해 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거야. 발표 당일 클레어는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목소리는 처음엔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어로 했던 어설픈 농담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그녀도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강당에 울려 퍼진 박수 소리는 그녀의 노력과 성장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클레어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위기와 오해는 그녀에게 진정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이제 더 큰 도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더 바빠졌습니다. 학생회 활동과 수업, 운동, 그리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일이 그녀의 하루를 꽉 채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긴장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학기를 맞이하며 학생회에서는 클레어를 위한 환송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보여준 노력과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환송회에서 민준 선배는 특별히 준비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에는 클레어가 처음 학생회에 합류한 날부터 발표와 행사 준비를 함께 했던 모습, 그리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클레어는 영상을 보며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걸 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환송회가 끝난 뒤 클레어는 지연과 캠퍼스 근처 카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 진짜 소심하게 나한테 인사했잖아.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 진짜 멋진 사람이 됐어. 클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 내 덕분이야. 내가 없었다면 난 여기서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지연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클레어,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넌 이제 내 최고의 친구야. 두 사람은 손을 맞잡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 민준 선배가 클레어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불렀습니다. 클레어, 내가 떠난다니 정말 아쉽다. 하지만 내가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잘 해낼 거라고 믿어. 클레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배님, 정말 감사했어요. 선배님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민주는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떠난다는 걸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아프더라. 내가 더 일찍 내 마음을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어. 클레어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 적용하면서 더 성장하고 싶거든요. 민주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선택을 응원할게. 클레어, 넌 정말 멋진 사람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빛나길 바라. 그날 밤 클레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변한 게 아니야.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변한 거야. 그리고 이 여정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웠어. 미국으로 돌아온 클레어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클레어, 정말 대단하다. 너 이렇게 멋있어졌잖아. 부모님은 그녀의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을 유지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준비하며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더 나아질 거야.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녀는 내적으로도 성장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클레어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나누고 싶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한국은 내게 두 번째 고향이었어.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게 해준 곳이었지. 언젠가 꼭 다시 돌아갈 거야. 그녀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자신을 상상하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더 멋진 내가 될 거야. 클레어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클레어처럼 멋진 변화를 이룬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